혹시 보이지 않는 건축에 대해 들어보셨어요? 바로 소리의 건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머무는 공간의 분위기나 느낌은 사실은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소리가 완성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숨겨진 세계, 공간 음향 설계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어떤 곳에서는 음악이 정말 감미롭게 들리는데 또 어떤 곳에서는 사람들 말이 웅웅거리기만 하고 잘 안 들릴까요? 이 차이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음향 설계에 있습니다. 공간의 모양, 마감재, 크기 같은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듣는 소리를 조각하는 도구가 되는 셈이죠. 지금부터 그 원리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음향 설계의 정점, 끝판왕은 바로 클래식 음악을 위한 콘서트홀입니다. 왜냐하면 여긴 앰프 없이 악기 소리 그대로를 관객에게 전달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간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악기처럼 작동해야 하는 거죠. 바로 이 그림이 완벽한 소리를 위한 일종의 청사진인데요. 언뜻 보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소리가 무대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반사되고 우리 귀까지 오는지를 따라가 보면 아주 명쾌한 원리들이 숨어 있습니다. 자, 핵심 요소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잔향입니다. 소리가 공간에 잠시 머물면서 만들어내는 그 아름다운 울림 있죠? 바로 그거예요. 앰프를 쓰지 않는 음악에서는 이 잔향이 길수록 소리가 훨씬 풍성하고 깊이 있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콘서트홀들이 일부러 천장을 아주 높게 짓는 겁니다. 다음은 따뜻함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그냥 기분 좋은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측정 가능한 음향 특성이에요. 첼로나 더블 베이스 같은 낮은 음역대의 악기 소리가 단단하고 풍성하게 울려 퍼질 때 우리는 그 소리가 참 따뜻하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한 소리를 만들려면 이런 정교한 기하학적 규칙들이 필요해요. 홀의 폭은 일부러 좁게 만들어서 소리가 양쪽 벽에 부딪혀서 나를 감싸는 느낌을 주고요. 객석이 경사를 둬서 앞사람 머리에 소리가 막히지 않게 하죠. 그리고 돔처럼 오목한 천장은 소리를 한 점으로 모아서 특정 자리만 시끄럽게 만들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피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말 중요한 원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객석 수를 2,000석 아래로 제한하는 거예요. 관객이 너무 많아져서 무대랑 멀어지면 사실 아무리 설계를 잘해도 소리가 자연스럽게 전달되기가 어렵거든요. 자연음향을 위한 마지노선인 셈이죠. 재료는 어떨까요? 보통 나무가 소리가 좋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놀랍게도 최고의 콘서트홀들은 콘크리트나 두꺼운 석고처럼 아주 무겁고 단단한 재료로 벽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가벼운 재료는 그 따뜻함을 만드는 저음을 흡수해버리지만 무거운 재료는 저음을 힘차게 반사시켜주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까지는 음악을 위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설계에 대해 알아봤잖아요. 그런데 만약 공간의 목적이 음악 감상이 아니라 말을 또렷하게 전달하는 거라면 어떨까요? 혹은 이런 원칙들을 무시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그림들이 바로 음향 설계가 잘못됐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문제들입니다. 예를 들어 평평한 뒷벽은 소리를 그대로 되받아쳐서 메아리를 만들고요. 마주보는 평행한 벽 사이에서는 소리가 따다다닥 하고 울리는 플러터 에코가 생기죠. 또 둥근 도움 천장은 소리를 한 곳에 집중시켜서 핫스팟을 만듭니다. 해결책은요, 문제가 되는 면에 소리를 흡수하는 자재를 붙이거나 표면을 일부러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서 소리를 흩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 음악 감상과는 달리 강연이나 회의처럼 말을 전달해야 할 때는 잔향이 길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소리가 겹쳐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악과 말은요, 음향적으로 봤을 때 목표가 완전히 정반대인 거예요. 음악은 긴 울림으로 풍성함을 만들어야 하지만 말은 짧고 명료해야 의미가 정확히 전달되잖아요. 이 둘은 한 공간에서 공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건축가와 음향 엔지니어들의 진짜 골치 아픈 고민이 시작됩니다. 음악 공연도 해야 하고 강연도 해야 하고 여러 행사도 열어야 하는 다목적 공간. 대체 이건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요? 딜레마가 바로 이거죠. 콘서트홀은 2초에 가까운 긴 잔향을 원하는데 강의실은 1초 미만의 짧은 잔향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2초라는 건 박수를 짝 쳤을 때
그 소리가 사라지기까지 2초나 걸린다는 뜻이니까 이 둘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감이 오시죠? 그래서 한 자료에서는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음악과 연설, 이 두 가지 모두의 뛰어난 음향을 제공하는 단일 공간은 불가능하다. 그럼 방법이 정말 없는 걸까요? 아니요,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학 기술이 등장하는 거죠. 바로 가변 음향 기술입니다. 공간이 마치 트랜스포머처럼 필요에 따라 음향 특성을 스스로 바꿀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이 그림처럼 버튼 하나로 벽 뒤에 숨겨뒀던 두꺼운 흡음 커튼을 쫙 펼쳐서 잔향을 줄이기도 하고요. 회전하는 패널을 돌려서 소리를 반사하는 면과 흡수하는 면을 선택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음향 설계 원리가 무슨 대단한 콘서트홀이나 극장에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모든 공간에 다 적용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교실은 아이들 소음은 잡아야 하니까 흡음재를 쓰지만 선생님 목소리는 잘 들려야 하니까 천장은 반사성을 유지하죠. 나이트클럽은 사람이 꽉 찼을 때와 텅 비었을 때의 소리가 너무 다르면 안 되니까 이걸 고려해서 설계해야 하고요. 영화관은 그 반대입니다. 모든 벽과 의자가 소리를 싹 흡수해서 오직 영화 속 스피커 소리에만 집중하게 만들죠. 그리고 녹음 스튜디오는 이런 음향 설계의 거의 극단에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에 보이는 현대적인 공연장이 그런 복잡한 음향 설계 기술이 집약된 결과물입니다. 공연의 종류에 따라서 벽과 천장의 모양과 재질까지 바꾸면서 최적의 소리를 찾아내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소리를 디자인하는 건축의 비밀을 살짝 엿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계신 공간을 한번 둘러보세요. 그리고 잠시 귀를 기울여 들어보세요. 과연 이 방은, 이 공간은 어떤 소리를 위해 설계되었을까요? 아마 전에는 미처 듣지 못했던 것들이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